자, 4월 1일 오늘 주간 경기들 MPB 5경기 그리고 농구, 배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간은 뭐 2경기뿐이라 가지고 뭐 그런데 아무튼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부주력 단폴로 추천드렸고요. 메이저는 휴스 언더가 점으로 좀 마지막에 안 좋은 불펜 좀 털어먹으면서 오바가 좀 났던 게 좀 살짝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어제 메이저리그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본 대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이제 역배 5경기, 5경기 포함해가지고 14경기 중에 11경기를 클리어를 했다. 이렇다 보니까 뭐안 좋을 수가 없죠. 고배당 8.7배. 제가 어제 좀 나름대로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템파 2.5 마인까지 잘 들어왔고요. 어제 좀 좋아 보여가지고 고배당도 간만에 한번 넣어드렸는데 8.7배 잘 들어와서 좋다. 예. 그리고 뭐 느바 주력 정도는 최근에 뭐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죠. 지금 느바가 이제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탱킹 매치도 좀 많고 그래서 뻔히 보이는 경기도 그냥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고 갈 만한 경기들은 뭐 마이애미, 보스턴 뭐 둘 다 무난하게 잘 이겨줬고 어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근데 솔직하게 조금 아쉽긴 해요. 메이저 더 먹을 수도 있었는데 더 먹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드는데 그래도 주력에다가 8.7배 충분히 좀 좋았다. 기분 좋게 4월을 좀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패키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 처음으로 그래도 한 달 끊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유튜브 따봉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주간 경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쿠텐 세이브는 취소가 됐고요. 오늘 MPB는 5경기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야쿠 대 히로 경기입니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원정에서 이제 개막 시리즈를 쭉 치르고 홈으로 좀 돌아오는 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팀들이 이제 홈에서 어떻게 분위기 전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좀 될 수 있겠죠. 음. 근데 어찌됐든 야구도 홈원정을 좀 많이 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왔을 땐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야쿠는 요미우리 상대로 첫 번째 경기를 역전패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무라카미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하고요. 첫 번째 경기를 역전패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 경기에서 뭐 실책 파티 뭐 하면서 맥을 못 쳤고 최근 2경기에서 무득점 하면서 이제 매갈이 없이 이렇게 패배를 했고요. 이제 홈으로 좀 돌아왔으니까 좀 달라질까 싶기는 한데 무라카미 없는 것도 좀 아쉽고 전체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좀 바닥에 가 있다 이렇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히로시마는 이제 지금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부터 지금 타격감도 좋고 좀 부담스러운 상대죠. 한신을 만나가지고 투타 밸런스도 좋은 팀이고 한 경기 정도는 좀 가져가면서 수입은 좀 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대비 사실 뭐 전력이 이제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조금 빠따해서 누군가 좀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이제 용타 이 친구한테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썩 인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올해 히로에 또 키를 좀 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자, 오늘은 이시카와 마사노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야쿠르트. 야쿠르트의 지금 선발진, 투수진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지금 앞선 3경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홈 개막전 선발이 46살의 이시카와 마사노리 할아버지가 나온다. 참 끔찍하죠. 끔찍하고 지금 돌릴 투수들이 많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시카와 마사노리 이 선수가 홈에서는 거의 안 던지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46살이니까 당연히 구위가 안 나와요. 근데 진구구장은 메이저리그의 내나 전 세계 야구장 중에서 가장 타자 구장에 속하거든요. 구장이 조금 작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거의 뭐 일본의 쿠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구위가 떨어져 있는 이 할배가 여기서는 던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정에서 이제 등판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애지간히 던질 투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경기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진짜 암울하긴 하네요, 야쿠르트. 홈 개막전에서 46세 할배가 나온다. 작년 시즌 홈에서 딱 2경기 던졌습니다. 3.1이닝 던졌고요. ERA 16.20. 재작년에 2023 시즌에 20이닝 투구해가지고 ERA가 8.27. 정말 이러니까 홈에서 안 던지게 했지.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안 던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원정 10경기 끊어보면요. 원정에서는 1승 3패, 이아래가 2.8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한 번씩 잘 던져. 왜냐면 뭐 그래도 9위는 떨어져도 변하고 살살 꼬시고 밑에 던지고 요리 던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리게 하는 투수란 말이야. 이런 투수들한테 이제 병살 하나 까기 시작하면은 한 5회까지 그냥 쭉쭉 갑니다. 예. 아무튼 원정에서는 잘 던지는데 오늘 홈이니까 기대치가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정에서 잘 던질 때도 보면 이닝 히팅이 잘 안 돼요. 예, 5회에서 진짜 잘 먹으면 6이닝 먹는데 거의 평균 5이닝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야구 불펜 어떻습니까? 불펜 안 좋아요, 그죠? 예, 역시나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좋게 볼 수가. 다음은 타마무라 쇼고. 이 선수는 이제 아직 2001년생 젊은 선수고요. 이제 히로시마가 좀 키워보려고 하는 선발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시즌에는 45이닝 던지면서 4.96으로 좋지 않았고요. 지난 시즌에는 나름대로 좀 잘했어요. 15경기 선발 나와서 4승 5패. ERA는 2.96. 처음으로 2점대 진입을 하면서 그래도 1군에서 좀 적응하는 모습을 이제 살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인 선수다 보니까 조금 좀 기복이 있는 피칭 그리고 원정에서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일본의 전형적으로 많은 좌투수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구위 그렇게 좋지 않고 변화구 좋고 커맨드 좋고 일본에는 참 이런 좌투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키 작그만하고 구위 좀 약한데 제구 좋고 디스셉션 좋고 변화구 좋고 이런 자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신인급 선수답게 원정에서 좀 아쉬웠어요. 작년에는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는 3.5 이렇게 찍었었고요. 그래서 이 진구에서의 성적이 또 중요하겠죠. 진구에서는 통산 4경기 등판해가지고 1패 18이닝 투구했고 ERA는 3.00. 진구 원정에서는 뭐 그런 대로 쏘쏘했다. 그런 대로 쏘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들은 솔직하게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타마무라 쇼고가 아무래도 기치가 좀 높기는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젊은 선수라서 원정 가서 한 번씩 뭐 탈탈 털려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솔직하게 이 경기를 저는 히로시마 역배를 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카와 마사노리 아무리 히로가 빠따를 못 쳐도 이거는 좀 곤란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시카와 마사노리 이 선수가 이제 피장타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장타를 많이 못 친다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언더는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를 볼 요소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거는 오바를 가거나 안 가거나 해야 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느 번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히로시마 역배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던지는 할배는 안 된다. 다음은 한신욕고. 시마모토님 별풍선 99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마모토님. 작년 야구 시즌 패키지 참여했는데 올해도 믿고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더 나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시즌 준비도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한신 대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한신 히로시마 상대로 2승 1패. 역시나 뭐 소소한 타격감, 그리고 뭐 안정감 있는 필승조 라인. 저는 뭐 마무리는 안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게라하고 이시이는 저는 좀 믿는 불펜 자원들이기 때문에 투타 밸런스 좋은 팀이고요. 항상 한신에게 아쉬운 거는 내야 수비가 살짝 아쉽다는 부분들, 그 정도. 근데 뭐 그런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쏘쏘하다, 쏘쏘. 요코하마는 지금 출발이 좀 좋지가 않죠, 그죠? 주니치한테 한 경기도 지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경기를 너무 어이없이 1대 0으로 패배를 했고 타격감도 지금 아직은 좀 덜 올라온 이런 모양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펜은 조금 불안해요. 주니치기 때문에 불펜 불안감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오늘은 주니치보다는 빠따로 훨씬 잘 치는 한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확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작년에 신인으로 선발 돌던 친구가 불펜으로 왔더라고. 이시인가? 그 친구도 이름이. 눈 요렇게 조금 까만해. 그리고 하얗테 뭐 이런 애들 보면 올해도 불펜은 좀 불안합니다. 자, 오늘 홈 개막전이죠? 홈 개막전인데 이게 중립구장에서 펼쳐져요. 교세로돔에서. 왜 그러지? 뭐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중립구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홈 개막전의 분위기가 조금 덜 나긴 하겠죠. 예, 근데 한신 같은 경우에는 고시행 구간에서도 맨날 어, 중립구장 가서 하고 그러니까 교세라돔이 홈 같은 팀이긴 하죠, 그죠? 자, 한신 선발은 사이키로토. 정말 리그 압도적인 투수 중에 하나죠. 예, 제가 뭐 일본 야구에서 제일 좋은 선수 3명 꼽아봐라 그러면 모이넬로, 사이키, 다카하시로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솔직히 사이키가 좀 더 좋은 느낌도 좀 있어요. 예, 다카하시보다. 왜냐면 다카하시는 반테린 홈스잖아. 그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2023 시즌에도 1.82 찍었고요. 작년 시즌에도 1.82 이렇게 찍으면서 리그 에이스급의 선수라는 걸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키 경기를 보면은 근데 은근히 또 한 번씩 좀 위기는 많아요. 근데 이 선수가 늘 땀 뻘뻘 흘리긴 하는데 늘 잘 맞고 지금 연습 경기 그 도쿄 시리즈 연습 경기도 보면은 올 시즌도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상태로 좀 보여져서 기대치는 역시나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요코하마전에는 작년에 조금 안 좋았던 경기가 한 번 있어요. 예,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한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으로는 좋지 않았던 경기가 있던데 요코하마가 타격감이 좋으면 못 말리는 팀이니까. 그런데 지금 요코가 타격감이 이렇게 저는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사이키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안드레 잭슨 작년에 10승 9패 166이닝 ERA 2.81로 굉장히 잘 던졌고요. 잭슨을 그래도 저는 약간은 좀 저평가하는 이유는 볼질러기 때문이에요. 예, 일본 야구에서 안타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3할 타자가 막 3, 4명밖에 없는 리그니까. 근데 볼넷으로 공짜를 한 베이스 주는 거는 뭐 리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약간 이마이 같은 선수죠. 볼질 많고 구위 좋고 이 선수가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거는 이 선수가 이제 좀 대가리가 좀 길어요. 이렇게 머리도 막 북실북실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여름에 열사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 거기서 화들 많이 났을 거고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여름에 야외구장 가서 막 머리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막 조 터진 경기 몇 번 있고 그것 정도는 좀 기억나긴 하네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역시 뭐 안정된 투수예요. 예, 그냥 볼질 이슈가 조금 있다는 거 빼고는 구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소위 좀 계산이 서는 선발인데 볼질이 있다 보니까 한번 줘 터질 때 한 3, 4점 주긴 합니다. 음, 그리고 한신전에도 나름대로 잘 던졌습니다. 예, 한신전에 작년에 꽤 많이 나왔어요. 7경기나 나왔고요. 2승 1패, ERA 2.03으로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은 좀 인상적인데 한신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뭐 이제 사토가 시즌 초반에 좀 없기도 했었고 사토가 너무 중요한 선수인데 그리고 작년보다는 뭐 바다티어를 좀 올려봐야 되겠죠. 현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가 아주 유의미할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7경기 샘플이면 조금 뭐 생각은 좀 해야 되겠죠. 이 경기는 선발들이 좀 좋게 나오는 경기여서 조금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저는 빠따 감도 한신이 조금 낮다. 둘 다 스쿼드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타격감이 좀 한신이 좀 낮고 불펜에서는 한신이 솔직히 앞살이죠, 그죠? 필승조 라인에서는. 그리고 선발도 저는 사이키가 조금 더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한신승을 좀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홈 개막전인데 그래도 고시엔에서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찍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한신이라는 팀은 교세라돔이 또 거의 홈 구장 같은 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신승 정도 충분히 찍어볼 만하지 않나. 요코하마도 지금 타격은 기대치야 뭐 제일 높은 팀인데 지금 보스턴이나 애틀랜타 이런 팀처럼 스쿼드 매치 이런 팀들처럼 스쿼드에 비해서 지금 시동이 좀 안 걸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키 공략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신승 5점 언더 볼게요. 다음 경기는 주니치 요미우리. 뮬러 이 선수가 이제 선발 나와요. 이 선수 좀 제가 뭐 기록은 좀 찾아봤는데 메이저하고 이제 마이너 성적 같은 거. 자, 일단 주니치는 한 경기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요코하마 상대로. 한 경기를 가져온 건 정말 놀랍고, 이 경기도 이제 선발 매치업이 약간 미스매치에 가까운 매치였는데 좀 이겼다. 근데 이 경기가 레전드였어요. 1대 0으로 이겼는데 10안타 때렸고요. 본래 3개. 13 출루하고 1득점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템파베이 한 거죠. 템파베이가 최근에 15출루 1득인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애지간합니다. 진짜 주니치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요코하마 불펜 상대로도 출루만 오지게 하다가 진짜 그 경기 레전드긴 했습니다. 요코하마 상대 3경기에서 한 경기 가져온 건 좋긴 한데 3경기에서 2득점 했어요.
예, 그리고 요코하마 불펜 안 좋은 거 감안하면, 그리고 찬스들 많았던 거 감안하면 진짜 빠따가 좀 답이 없죠, 그죠? 예, 호소카와 칼릭스테 제외하면 진짜 빠따 기대치가 너무 없고, 솔직히 뭐 상대 투수들이 좀 볼질 해주거나, 상대 야수들이 좀 실책 해주는 거 아니면은 점수를 시원하게 참 잘 못 뽑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타격감 자체는 주니치 기준으로는 괜찮아. 주니치 기준으로는 타격감이 괜찮은 편인데도 지금 득점이 이 모양이니까, 이게 주니치죠. 자, 그리고 요미우리는 역시 이제 개막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게 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야쿠르트가 좀 맛이 좀 가기도 했고, 예, 요미우리야 뭐 불펜은 좋은데 지금 마루가 빠져있는 빠따가 문제였잖아요. 그죠? 빠따가 문제인데 지금 빠따도 잘 돌아가요. 그죠? 예, 분위기도 탔고, 그리고 용타인 케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만 잘해주면 요미우리는 뭐 지구 우승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부상 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케비지만 잘해주면 별로 뭐 흠잡을 게 없다. 역시 뭐 불펜 워낙 단단하고요. 예, 마루 복귀에다가 이러면은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카이 캐논은 원래 도루저지 잘해가지고 별명이 카이 캐논인데 이제 도루저지는 좀 맛이 갔어요. 나이 먹다 보니까. 예, 근데 빠따로 캐논이야 요즘에 장타를 장타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작년에도 뭐 소뱅에서 굉장히 뭐 쏠쏠했죠. 한 방씩 쳐주는 게. 근데 카이가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오늘 선발 매치업은 뮬러 대 이노우의 하루토 맞대결이고요. 이제 뮬러는 이제 올 시즌 처음 들어오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제가 미국 성적을 좀 찾아봤어요. 오클랜드에서 이제 선발로 뛰었던 시즌이 좀 있는데 이 시즌에 좀 부진해가지고 이제 불펜으로 좀 돌아갔고요. 메이저리그에서 2024 시즌 작년 시즌 불펜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선발할 때 이 선수가 피홈런하고 볼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불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세게 던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홈런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같이 볼질 이슈도 좀 잦아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는 선발로 좀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이제 큰 단점이라고 좀 볼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저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어요. 피홈런이 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으로 많았는데 리그를 지금 좀 낮춰왔고 그리고 주니치 홈구장은 반테린돔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단점을 좀 커버해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MPB는 돌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던지는 걸 한 번쯤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약간의 걱정스러운 부분은 피홈런 문제, 볼질 문제 이런 것들이고요. 예, 나름 불펜에서는 메이저 레벨에서도 잘했다는 걸 감안하면 9위 정도는 좀 충분히 좀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솔직하게 구속이 빠르진 않아요. 불펜으로 던졌는데 포심 평소에 92.6마일이거든. 이거는 선발로 뛰면 한 91마일 정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MPB 레벨에서도 그렇게 인상적인 구위는 아니거든요. 뭐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노우의 하루토는 이제 요미우리가 야심차게 키우고 있는 선발이죠, 그죠? 예, 꽤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 지난 시즌에 이제 26경기 등판을 했고, 100.7이닝 소화했고, ERA 2.69 찍으면서, 1군에 좀 안착하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죠? 역시나 키가 좀 작은 자완 선발, 그런 선수들이 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1년생에 좀 나이는 좀 어리고. 근데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인상적인 거는 원정에서도 좀 잘 던졌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원정에서 약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원정에서도 이렇게 홈원정을 크게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고 앞으로 진짜 좀 기대할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선수. 음. 자, 오늘 선발 매치업은 그래도 뮬러를 너무 내려칠 것도 없다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해요. 첫 등판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던지는 건 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메이저 불펜에서 나름대로 좀 잘 던졌던 시즌도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불안 요소들은 볼질하고 피홈런인데 오늘 뭐 홈에서의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테린돔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소소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두 팀의 빠따 차이, 원래 주니치가 불펜에서라도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불펜에서 우위도 없죠, 이거는. 주니치 여전히 불펜은 괜찮긴 한데, 요미우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거는 요미우리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 정도 듭니다. 뮬러, 그래도 뭐, 얼추 던질 것 같긴 해. 얼추 던질 것 같긴 한데, 말티더비네요, 진짜. 네, 그래도 이 경기는, 뮬러를 우리가 많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 언어보 접근은 좀 힘들겠죠. 그래도 언더를 봐야 되겠죠. 주리치 경기니까. 그리고 반테린동 경기니까. 음, 요비율이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치, 말티 더비지. 주리치 마무리하던 말티. 자, 니오넴은 이제 세이브 상대로 작년 시즌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 시즌 개막 시리즈 3경기를 전부 다 가져가면서 작년에 조금 세이브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분풀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오넴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지금 개막 시리즈를 보면 역시나 이제 빠따는 괜찮고 불펜은 여전히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앞선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즈타니가 없는 빠따는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뭐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죠. 그죠? 일단 키오미야, 레이에스 이런 중심 타자들 한 방 있고 전체적인 타자들이 에버러지가 그래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만남이 소프트뱅크는 지금 큰일 났죠, 그죠? 지바롯데한테 홈에서 3경기를 내리졌습니다, 그죠? 소뱅이 홈에서 승률이 작년에 극강이었던 팀인데 이렇게 좀 돼버리다니. 일단 카이가 좀 빠지니까 하이 타선이 좀 헐거워진 게 있고 쿠리아라가 빠진 것도 타이가 크겠죠. 중심 하이 타선의 연결고리 수비 잘하고 장타 있는 선수인데 여기에다가 콘도까지 지금 장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콘도가 지금 허리까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소뱅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불펜이거든요. 그죠? 오스나 마무리까지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오스나도 뭐 솔직하게 완벽한 마무리까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런 불펜의 불안감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야나기타가 좀 팀을 좀 끌어주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기질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뭐 좋은 뉴스가 없네, 소뱅은. 자, 오늘 매치업은 에이스들 매치업이죠, 그렇죠? 저는 니오넴 에이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가네무라, 쇼마, 이토, 카토 타카유키, 그리고 저기 야마자키 사치야 다 선발들이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에이스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 이토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에이스급의 퍼포먼스는 아니죠, 솔직하게. 그죠? 기복이 좀 심한 선수다 보니까. 자, 일단 이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디셉션을 조금 더 선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발현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셉션을 추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자들이 조금 덜 익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관건은 디셉션을 좀 추가했을 때 투수가 이제 제대로 제구를 좀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이토가 그래도 뭐 볼질이 아주 많은 선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토는 좀 육각형 투수죠. 이 선수 뭐 변화구, 커맨드, 구위 어느 정도 다 밸런스가 있는 유형이고 이 선수도 모든 투수들이 그렇지만 근데 이토도 진짜 긁힐 때는 장난 아니긴 합니다. 이 선수도 직구구이 잘 나온 날은 진짜 끝장나긴 해. 근데 좀 아무래도 기복이 좀 심해요. 에이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좀 기복이 심하고 아무래도 이제 홈구장이 굉장히 타자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자 할 수 있는 구장이잖아요. 여기 홈구장 이름이 뭐더라? 그래, 에스콘. 에스콘도 이제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에이스 투수치고는 구위가 조금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복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뭐 성적은 쏙쏙했고요. 작년 소뱅전 기록을 보면 7경기나 만났습니다. 7경기나 만나가지고 4승 2패. 그냥 딱 이토스럽게 던졌어요. 소뱅 전에도. 잘 던지는 경기는 잘 던졌고요. 조 터지는 경기 한 2경기 있었는데 4실점. 이렇게 좀 하면서 안 좋은 경기들도 좀 덜어 있었다. 이토가 소소한 컨디션으로 나오면 지금 소뱅 빠따로 한 2점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소소한 걸로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컨디션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실점 정도는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다음은 모이넬로인데요. 모이넬로는 작년에 이제 리그 3대장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죠. 작년에 뭐 다카시 히로토, 사이키 히로토, 리반 모이넬로 이런 선수들이 뭐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선수죠. 작년에 개인적으로 살짝 좀 의심은 했어요. 시즌 후반기에. 왜냐하면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첫 해기 때문에 이게 스태미너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니처 후반에 약간 좀 안 좋아진 게 있었던 건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을 175이닝 소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즌으로 잘했다. 마지막 시즌 막판에 조금 좀 힘 빠져가지고 1점대가 붕괴되긴 했는데 2.005로 마무리했고요. 13승 5패. 높은 타점, 좋은 구위, 변화구, 낙폭,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뭐 흠잡을 게 없는 선수긴 합니다. 모이넬로.
근데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예, 니오넴전이 작년 시즌 4경기 등판해서 2승 2패 기록을 했고요. 예, 3경기는 퀄스 이상의 피칭을 했고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그리고 한 경기 좀 쥐어탈렸는데 3이닝 6실점. 이게 이제 시즌 말의 경기였어, 근데. 그러니까 모이넬로가 체력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시즌 말에 좀 터진 건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시즌 말에 터진 거는 그래도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된다. 니오넴 빠따 좋은 팀이지만 역시 모이넬로는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선발은 아무래도 모이넬로가 조금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예, 이토 히로미도 많이 빠지는 선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발에서의 소뱅의 야구세 정도 보고요. 근데 불펜은 둘 다 불안한데 현 시점 기준으로는 불펜의 불안감이 소백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예, 빠따는 저는 니오넴이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선발에서 예를 들어서 한 점 정도 리드를 잡히고 불펜 싸움 들어가면 니오넴이 충분히 좀 뒤집어 볼만 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니오넴이 역배고 홈 개막전이다. 니오넴도 홈 성적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에스콘이 워낙 잘 지어놔가지고 팬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분위기 되게 좋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필살기가 있어. 니오넴 특은 주말에 한 번씩 이제 날 좀 뚜껑 연단 말이야. 그때 성적이 엄청 좋아요. 예, 아무래도 상대 팀들은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거잖아. 신구장이니까. 예, 그래서 주말에 낮 경기 때 날 좋을 때 뚜껑 열면 성적 엄청 좋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발 매치업이면 불펜 싸움에서 니오넴이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마인드긴 하고요. 역배면 그래도 한번 찍어볼 만한 요소는 된다. 예, 프렌 역배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이게 조금 어렵다. 양팀 다 빠따 기대치는 조금 있고 불펜들이 약해가지고 네, 선발은 그래도 뭐 믿어볼 만한 선발들인데 이 경기는 언더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 같네요. 오버 보겠습니다. 그래서 MPB 5경기 알아봤고요. 예, 농구 가보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지금 연패 이후에 2경기를 지금 승리를 거뒀죠. 예, 역시 가스는 주저 의존도가 높아서 일정 팍팍하면 좀 경기력이 안 나오고 일정이 좀 괜찮으면 경기력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2경기 가스 뭐 야무지게 발라 먹었죠. 장판전에 제가 마엔 들고 갔었고 직전 경기 SK전에서도 저 승 좋아 보인다 추천드렸고 똥줄이었지만 이겼죠. 장성호가 마지막에 이제 위닝샷 했고 아무래도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봄농구를 확정 지은 상태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롯데가 조금 불가피하게 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지바오릭스 안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지바오릭스 하고 갈게요. 예, 미안합니다. 다 한 줄 알았어. 어쩐지 뭔가 좀 허전하더라. 이거 중요한 경기인데 지바오릭스. 아, 고맙습니다. 제보. 뭔가 허전하다 했네. 자, 치바롯데 소뱅전에 은근히 좀 강하기는 했었어요. 치바롯데가. 예, 그렇긴 한데, 야, 소뱅을 3경기를 연속 해버리는 건 좀 의외기는 하죠. 예, 치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빠따는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뭐, 중심타자들이 외국인 용타 둘 다 잘 치고, 예, 오카 히로미까지 중심타선은 뭐, 확실하고, 예, 중심타선을 받쳐줄 수 있는 타자들도 꽤 빠따가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빠따는 확실한 팀. 근데 여기도 불펜이랑 선발이 문제죠. 그죠? 예. 그 불펜 마무리 올해 바꾼 것 같더라 근데 그 노장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사사키인가 드럽게 못 던지는 선수 또 참았던데 최근에 걔는 마무리 쓰면 안 돼. 아무튼 타격감 좋은 상태로 홈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좋지는 않았는데 뭐 재작년에 얼추했던 팀이기 때문에 뭐 리바운딩을 올해 좀 기대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메이저에 비교를 해보면 텍사스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텍사스도 작년에 워낙 저점이 떴는데 올해 뭐 출발이 괜찮죠. 예, 여전히 뭐 타격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뭐 보강도 있고 리바운딩도 있고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본 야구 베팅하시는 분들이 통구 나오면은 언더 찍거나 반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통구도 재작년에는 잘 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통구 나오면 언더에다가 반대가 맞긴 했어. 근데 통구가 지금 그래도 좀 안타를 좀 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오릭스는 조금 기대치는 좀 올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예, 작년에 워낙 저점이 떴는데 근데 투수력이 여전히 좀 아쉽고 그리고 불펜에 나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여전히 좀 누워 있고 우다가와 유키 이런 애들도 괜찮거든. 근데 올해 또 시즌 아웃 됐더라고. 예, 그리고 상대가 좀
투수력이 좀 약한 라쿠텐을 상대했다라 이런 부분도 좀 감안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지바롯데 선발은 오늘 이시카와 시우타가 선발로 나옵니다. 이시카와 시우타 작년에 꽤나 좀 인상적인 후반기를 좀 보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시즌 중반에 이제 좀 돌아와가지고 시즌 후반에 나름대로 좀 버닝을 했어. 약간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 부진으로 좀 안 나오다가 시즌 후반에 버닝을 좀 야무지게 달리면서 올해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솔직하게 작년 시즌 말에는 정말 볼 좋았어. 구위 좋았고, 이 선수 커브도 좋은 선수거든요. 변화도 상당히 좋았고, 작년 시즌 말의 퍼포먼스 진짜 인상적이긴 한데, 올해 홈구장을 조금 바꾼다는 게 살짝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서 소뱅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소뱅 맞나? 소뱅 맞을 거야. 근데 이게 돔구장 홈으로 쓰다가 야외구장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작년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기대치가 있었다. 그래서 좀 소위 좀 기대 좀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흑마모토 안데르송 에스피노자가 오늘 선발로 나옵니다.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초반에는 뭐 흑마모토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특히 이제 홈에서 워낙 좀 잘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는데 시즌 중반부터는 조금 힘 빠지는 모습 나왔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타자들도 조금 좀 적응을 할 거잖아요. 시즌 중반 이후에서는 구위가 약간 떨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시즌 중반 이후에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작년 시즌 초반에 좀 좋았고 구위가 메인인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구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뭐 쏘쏘한 기대치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지바롯데전은 뭐 썩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이었고요. 1승 2패, ERA는 3.09였습니다. 이 지바는 또 극단적인 타자구장이고 야외구장이기 때문에 또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중요한데요. 지바 원정에서 잘 던진 경기 한 경기, 7이닝 1실점, 못 던진 경기 한 경기, 6.2이닝 4실점 이렇게 한번 했고요. 아무래도 뭐 선발의 체급은 에스피노자가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스피노자가 시즌 초반이니까 힘이 좀 있어서 괜찮게 던질 거야. 근데 이시카와 시우타도 작년 보여준 퍼포먼스 감안하면은 많이 밀린다 생각하지 않고 빠따는 아무래도 지금 지바롯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지바롯데를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슬쩍 좀 들긴 합니다. 지바롯데 지금 방망이에 이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좀 찝어 볼 만한 요소는 좀 되는 것 같고요. 언어버는 언더 찍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언더를 찍을 수도 있는데 스피노자 믿고 양팀 다 지금 타격감도 괜찮은 상태고 그리고 이시카와 시우타의 불안 요소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팀 다 지바롯데가 좀 불펜이 좀 불안한 것도 있어서 뭐 오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언더를 좀 비추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언더도 한번 찍어볼 만한데 어렵다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이건 모르겠네요. 오버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일단 시즌 초반에 무지성 언더는 조금 위험해. 올해 MPB는 그지. 작년 시즌 초중반에 언더로 많이 발라 먹었거든요. MPB가. 근데 지금 점수들이 좀 많이 난단 말이야. MPB도 생각보다. 뭐 주요 팀들은 안 나는 팀들은 역시나 안 나요. 주니치 뭐 이런 애들은 여전히 안 나긴 하는데 불펜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한 팀들도 많고. 자, 농구 얘기는 하던 거 좀 마저 할게요. 까공은 아마 로테를 돌려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이게 얘네들은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한 팀이라 가지고 주전 선수들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테를 조금 돌려줄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앞으로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다음 경기가 또 KT전, 모비스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경기도 뭐 로테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봄농구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로테를 조금 좀 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솔직하게 삼성도 못 찍겠습니다. 그죠? 진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얘네는 코본 빠지면 그냥 로테 멤버거든, 사실. 코본 빠지면. 코본 빠지면 롯데 멤버고 지금 코바가 오늘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감독님께서 약간 뺑기 쓴다는 느낌으로 좀 얘기를 좀 하더라고. 뺑기 쓴다는 느낌으로.
근데 코번 안 나올 것 같아. 기사 보니까 코번은 좀 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감독은 좀 뛰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뺑기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 부위가 손가락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뭐 슛에 좀 영향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코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참 서울 삼성 소원 안 갑니다, 그죠? 예, 얘네는 좀 보기가 많이 힘든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 좀 그 쉬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득점력이 너무너무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쉬는 기간 이후에 4경기를 치렀는데 경기별로 득점력이 계속 올라가. 아무래도 이제 코번 빠지고 4번 용병 이제 로빈슨 3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경기력을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인 건 확실하다.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이 경기는 이 경기는 프렌의 언더 보겠습니다. 프렌의 언더. 예. 프렌의 언더. 일단 가스가 득점 볼륨 채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황콜슨이 많이 안 뛰면 득점력이 확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닭장이 열리면 원래 오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스는 닭장에서 득점 볼륨 채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고 예, 서울 삼성 요즘 조금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역시나 뭐 뜨뜻미지근하고요. 네. 프렌을 가실 분들은 그래도 코번이 나오는 걸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나 보험으로. 예. 일단은 서울 삼성 찍고 틀리면 진짜 몸 아프거든요. 예. 언더도 일단 한번 찍어볼 만은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구죠, 배구. 예, 배구. 배구는 솔직하게 좀 체급 차이는 좀 많이 난다고 보여져요. 그죠? 예,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뭐, 전통의 강호들이고, 예, 전통의 이제 라이벌 팀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올 시즌의 스쿼드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상대 전적도 그렇고, 예, 확실히 좀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두 팀이 좀 붙었을 때 은근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많았다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할 만한데, 그나마도 시즌 초반의 얘기야, 그거는. 요스반이 있고, 둘 다 뭐 풀 전력으로 제대로 싸웠을 때 얘기고, 예,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너덜너덜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용병, 뭐, 나름대로 좋은 용병을 구해오긴 했지만은, 여기가 이제 세터들이 3경기를 치렀단 말이야, 또. 예, 저는 대한항공은 세터들 노세화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폿이 4번째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항공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오바 보는 건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현대캐피탈의 경기 감각이겠죠. 예. 1등을 확정 짓고 롯데를 좀 돌려준 경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경기들에서 경기력이 좀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형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좀 거슬리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세트 초반에 1세트, 2세트에서 뭐 조금 시동이 좀 늦게 걸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오늘 마인 봅니다, 마인. 예, 마인의 언더. 대한항공 어차피 우승은 저는 형캐가 할 거라고 보고 예, 대한항공이 반전을 만들기에는 경기 데미지가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도 저는 꽤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형캐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이렇게 주간 경기들 많이 알아봤고요. 예,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유튜브에도 패키지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그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하면 되니까 유튜브로 또 구매해 주실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